생각 잡는 꿀벌입니다. 다음은 제6강. 이제 제6강. 그래서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이제 우리가 이제 슬슬 또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주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무상증자, 유상증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엄마냐, 아빠냐, 이거는 뭐 엄마냐, 아빠냐, 뭐 하여튼간. 자, 유상증자에서는 그냥 악재다라고 보면 돼요. 악재. 무상증자는 그냥 호재라고 보는 거예요. 우선 유상증자는 돈이 없어. 무상증자는 돈이 있어. 그래서 무상증자는 좋은 거, 유상증자는 나쁜 거다라고만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는 이제 제3자라는 게 있어요. 제3자. 이제 공시가 나오면 제3자. 제3자라는 건 호재예요, 호재. 유상증자 중에 1, 2, 3. 1, 2 안 좋은 거, 3만 좋은 거. 이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상증자가 나오면 안 좋다라고 우리가 그냥 대응을 하면 돼요. 근데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유상증자라는 건 그러니까 장기 투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단기로 보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는 무시하고 이제 무상증자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호재, 장기적으로도 이제 호재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가 나올 때 이 날이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날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가까이에서 한번 보자고요. 20, 10, 40에 5. 이거는 뭐지요?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무상증자는 무조건 어디서 나온다? 정배열에서 나와야 돼요. 역배열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꼬리가 너무 길지요. 이날 공시가 5주야, 5주. 5주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 최근에 15주가 나왔지, 15주. 노토스가 갈 때가 8주였어요. 최초 8주가 나오고 나서 15주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 5주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2주, 1주, 3주에 비하면 5주니까 좋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왜 여기서 꼬리를 치고 왜 역배열에서 종가가 끝났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종가에 들어가면 안 된다야. 그럼 언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5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증자를 참여할 거냐? 무상증자를 참여하지 않을 거냐? 즉, 한 주에 현재 10,000원이다. 그러면 1대1이다 라고 하면 5,000원짜리를 2개를 주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 하나를 편의점에 가서 5,000원짜리로 2개로 바꿔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종이가 하나에서 2개가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산은 똑같이 10,000원이야. 그죠? 그런데 무상증자를 하는 가장 핵심은 뭐다? 바로 회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거래량이 없는 아이를 거래량을 늘리겠다 이 소리야. 그러면 활발하게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발생하겠죠. 회사가 100주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사고 너도 사고 얘도 사고 싶은데 주식 발행 숫자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도 사고 싶은데 못 사.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때려서 100개밖에 없던 애를 뭐 200개로 만들고 300개로 만들고 1,000개로 만들고 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1대1, 2대1, 뭐 1대2, 1대3, 1대8, 막 1대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무상증자 5개니까 예를 들어 100개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죠? 500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총 600개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그러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너도 사고 나도 사고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어오고 회사에 돈도 들어오고 A라는 사람도 투자하고 싶고 B라는 사람도 투자하고 싶고 C라는 사람도 투자를 하게 되면
회사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올라간다야.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는 액분하고 같은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면서 전국의 모든 개미들한테도 주식을 살 수 있게끔 가격을 다운 시켜주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액면 분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랑은 개념은 완전 틀린 건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라고 해서 공시가 나온 다음에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하고, 권리락이 나오고 나면 이제 신주가 나와요. 그럼 공시 때는 여러분들 이런 데 들어가지 마라 이거야. 아니야, 나는 무상증자 참여할 거야. 그럼 공시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역배열에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공시를 보면 유보율을 보고 재무제표를 꼭 보셔야 돼요. 공시가 나오면. 무상증자라는 건 돈이 없는 회사가 가끔 무상증자를 때릴 수 있어요. 그건 뭐다? 작전이에요, 작전.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무조건 재무 기본으로 보셔야 돼요. 회사가 돈이 없는데 유보율이 돈이 없어. 그런데 막 무상증자 공시를 때려. 그러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된다. 돈도 많고 현금 모유를 많이 갖고 있고 재무도 좋고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때리는 거지. 돈도 없고 회사가 재무도 안 좋은데 무상증자 공시를 때린다? 그거는 악재야, 악재. 악재라고 보시면 돼. 작전주다라고 보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시가 나오고 나서 권리락이 통상 10일에서 한 15일 안에 권리락이 발생해요. 그건 공시에 다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무상증자 5주니까 난 참여해야지라고 생각하죠. 그럼 언제 한다? 그렇죠. 권리락 전날에 주식을 사는 거야. 그러면 통상적으로 자 주가가 빠지고 이제 정배열이 되는 오른쪽 구간으로 올라오죠. 즉 뭐가 5일선이 올라온다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종가를 돌파하죠. 얘는 이제는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아이가 지금 무상증자 5주를 때렸으니 나는 들어가서 권리락이 나오고 나서 권리락이 나오고 주가가 빠질 때 권리락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 난 주식을 팔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 다 팔아야 돼요. 이때 팔아야 돼. 이때 안 팔면 주가가 이제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오른쪽으로 빠지는 이유는 뭐다? 신주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신주. 그럼 신주가 나오는 날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계좌에 주식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이날 주식을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지고 있는 반을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 물량을 다 팔고 그리고 나서 신주가 나오면 신주를 받고 나서 팔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권리락으로 자 봐봐요. 이제 이렇게 점상을 갔어요. 그죠? 점상을 갔어. 그럼 5주니까 기본적으로 이 연상은 간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내일 월요일 날 또 한 번 점상을 가요.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점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물량이 이제 뭐다? 떨어질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상이 풀리면 안 돼요. 점상이 풀리지 말고 월요일 날 또 한 번의 점상을 가고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점상을 못 가고 뭐 15% 20%에서 주식이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5% 기준을 보고 15%에 올라갔다 다시 15% 밑으로 빠지면 무조건 주식을 다 팔아야 돼요. 이제 점상이 풀렸다니까. 점상이 풀리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상증자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아이에다 언제 다시 주식을 사냐? 권리락이 끝나고 나서 이제 권리락이 이제 계속 점상으로 가다가 끝나면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예요. 음봉이. 자, 그러면 다시 신주를 나오기 위해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게 돼요. 그럼 이날이 신주야. 신주에 우리가 주식이 들어오니까 이때 주식을 다 팔아요. 그리고 나서 신주가 나온 날 종가를 무조건 주가가 이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신주가 나온 종가를 다시 돌파할 때 요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증자는 언제? 요 종가를 돌파하는 정배열 구간에서 무상증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단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다? 바로 한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간, 신주가 나오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